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홀로 빠지면서 전기차주들도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테슬라가 2% 넘게 빠졌고 이어 니콜라와 루시드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또 기술주 중에서도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1%대 이 낙폭을 보인 반면에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파월 의장 발언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현재 마감된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와 함께 현재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그에 앞서 저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고 있는 섹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승 섹터 바로 의약품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의약품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이 이 주가를 크게 이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자, 서정진 회장의 컴백 효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오늘 셀트리온도 2.7%대 상승 중입니다. 15만 5,900선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도 오늘 중증 근무력증 중국 3상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입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 중인데요. 거의 9% 가까운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19,240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강세 섹터 중에 눈여겨볼 만한 업종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화학주인데요. 오늘도 강세입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이 자회사인 SK어스온이 석유를 개발사에서 탄소 중립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자 오늘장 급등세 연출합니다. 현재도 6.85% 뛰어 오른 상황입니다. 17만 9,500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LG화학도 2.48%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1.85%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주들인데요. 특히나 이 업종 내 게임주들이 신작 모멘텀 등 여러 호재들이 가득한데도 오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8%대로 떨어지면서 46,000원대에 현재가 머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53% 내린 42,350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 2.3% 하락 중이고요. 위메이드도 4.74%가량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 살펴보는 시장 극가극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업종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강세 업종을 이제 엔터 관련주들 좀 꼽아주셨는데 특히 하이브와 YG 등 주요 엔터주들 좀 높은 상승률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SM 인수정과 여러 가지 사태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주 자체의 매력도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하이브하고 SM 그 인수 관련된 거를 차치하더라도 엔터주 관련돼서 본업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제조업의 뭐 기술 경쟁력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돌을 기획하는 이 능력은 뭐 거의 글로벌 탑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일단 먼저 주가 모습만 보면 주가가 막 하이브를 제외한, 그러니까 SM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1월 달 제가 평균치를 가져왔는데 상위 6개사, 뭐 큐브엔터, 그다음에 하이브, YG, SM, 그리고 뭐 디어유, 그리고 JYP를 포함해서 전체 6개의 평균 업종의 상승률 자체는 지수랑도 약간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뭐 워낙 SM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 74%나 상승하면서 엔터 업종이 굉장히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SM 엔터만 지금 73% 올랐고 나머지 뭐 하이브라든지 JYP는 지수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약 28% 올랐다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13% 오히려 지수를 언더퍼폼했고요. YG 같은 경우도 딱 20% 오르면서 지수 정도, 코스닥 지수 정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브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면서 13%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하이브를 역발상의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엔터 상위 6개사의 그런 평균 PR이 실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30배 정도 수준인데 30배를 넘는 회사는 지금 사실은 하이브가 40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고요. JYP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3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뭐 당연히 그 YG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밸류로 치면 23배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뭐 엔터 회사가 엄청나게 비싸다고는 하는데 일단 밸류 자체가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브랑 SM, YG 그다음에 JYP를 봤을 때 JYP는 가격적으로 너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니고 YG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조금 다소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이브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하이브가 이 본업에서 BTS 공백을 만약에 SM하고 정상적으로 인수가 될 경우에는 BTS 단의 영업이익이 빠지는 부분을 SM에서 1,500억 넘게 벌크업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SM을 인수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SM의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하이브보다 먼저 진출해서 강력한 이 IP를 확보한 것이랑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최근에도 힙합 레이블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건 점 그래서 미국과 일본, 동남아를 다 전 글로벌 국가를 아우르는 전 지역에서 이 지식재산권의 우위를 차지할 하이브에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만 그 개인 회사 드림메이커랑 SM 브랜드 마케팅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하이브발 지배구조 개선에도 이수만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에 인수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월 달 월간 K-팝 판매량 추이만 봐도 1월 달 판매량이 765만 장으로 전월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고요. 1월 달 판매 자체 기준으로 최대 달성을 했습니다. 뭐 역시 견인한 건 하이브의 TXT라고 하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215만 장으로 28%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뉴진스가 드디어 100만 장을 돌파했는데요. 15% 증가한 114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M의 NCT 127이 72만 장,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요. NCT 드림 또한 6% 증가하면서 44만 장을 기록하면서 하이브하고 SM이 1월 달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뭐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엔터 관련주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면서 이 SM 인수전과도 조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하이브에 조금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하지만 SM 인수전 이 관련해서 하이브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낙폭이 조금 짙은 상황 속인데 여기에 또 SM은 현재 14%대 또 급등 중에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가 향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SM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카카오 엔터가 비싼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항상 인수 당하는 입장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인수하는 입장은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에 대한
끊임없는 그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게 약 7천억에서 한 8,500억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뭐 카카오엔터가 공개 매수가를 높일 경우에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 자산으로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2만 원대도 인수하려면 3,200억 정도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 매수가 올라가면은 최소한 5,500억 이상을 외부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이브의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은 하이브는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 업종의 전체 SM이 워낙 7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엔터의 전체 평균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이브가 소외됐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18만 원대 가격대는 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단기적으로 물론 바닥권에서 16만 원대에 올라온 그 퍼센트 상승률만 봐도 한 12, 13%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는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 공개 매수 선언으로 SM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오른 반면에 하이브는 이 인수로 따른 재무 부담으로 현재 좀 주가가 빠졌지만 외인들이 한 2,600억 원대 물량을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업종, 약세 업종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용기기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 성장세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 이 바닥을 다진 후에 반등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도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엔터 업종은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올렸다면 미용 의료기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를 들어 클래시스가 가면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원텍이나 비올 같은 회사는 굉장히 부진하고 그랬는데 지금 원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까지 루트로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는 그 헬스케어 업종 중에 하나인데 루트로닉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지수 대비 20% 넘는 초과 상승을 나타냈다. 근데 당연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분명히 부담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에 많이 빠졌다가 오후에 또 다시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굉장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해외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량이 폭풍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장기적 외형 성장이 이 골고루 뭐 하이프라든지 RF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저 관련된 뭐 고주파 집속 초음파 기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런 필러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뭐 레이저 기술, IPA 기술, 다양한 기술이 골고루 지금 해외 진출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는 루트로닉 정도만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 중국에서 올해 아마 하반기쯤 빠르면은 3분기에 좀 허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또한 브라질에서 뭐 연평균 매출이 100%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고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다 골고루 지금 그 중국 시장 외에도 동남아 시장이랑 유럽이나 뭐 심지어 중동까지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 해외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판가를 높게 받습니다. 그 특징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지금 포텐자라는 이 레이저 치료기기가 국내하고 해외 판매 단가가 약 80%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당연히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환자들 대부분이 재시술을 받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필러는 1년,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개월이 상관이 없이 3개월마다 한 번 내지 2번은 꾸준히 받기 때문에 주기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시차를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는 엄청나게 마진이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체 평균 마진이 36%로 전체 평균 마진이 이렇게 36% 나오는 업종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마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의료기기 업체는 필수적으로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래시스의 그 제품을 이제 장비를 깔면 그 다음 연도부터 30%, 그 다음 연도 30%, 그 다음 연도 30%에
30%씩 나눠져서 3년 동안 계속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소모품 마진율이 5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원텍이나 비올 같은 회사들도 소모품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 업체들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특히 해외에서 물량이 증가하는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외 수출 확대가 좀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등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탑픽 종목으로 꼽는 게 바로 클래시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클래시스는 조금 시총 1등이어가지고 의료기기 중에서 1등에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보다는 클래시스는 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봤을 때 클래시스가 약 25% 정도 매출에서 25%, 영업이익에서 25% 성장이 나오고요. 조금 2등주긴 한데 최근에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온 게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래시스는 이미 해외 수출 비중이 55%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이미 꽉 차 있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작년에 수출 비중이 이제 한 60% 언더, 그러니까 50% 초반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이미 3년 전에 매출에서 50%가 이상 이미 해외 진출을 하고 있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다시금 가파르게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고 그다음에 중국 외 동남아 시장에서 잘하면서 거기다 일본까지 동남아, 일본에서 잘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올해 기대되는 거는 약 1,500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네. 1,500억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그 수출로 그러니까 수출로 매출이 나오는데 그 수출 지역조차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아마 올해 말에 일부 좀 포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클래시스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역시나 그 소모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두 가지가 나오는데 리니어 장비, 하이프 장비인 리니어에 대한 소모품 매출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저, RF 포텐자 장비에 대한 소모품 매출이 또 골고루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ER은 17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에서 클래시스보다 조금 더 큰 성장,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한 40%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세는 엔터 업종, 또 약세는 좀 미용기기 업종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이 좀 꼽아주실 탑픽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엔터 관련돼서는 하이브를 꼽고 싶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뉴진스가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가 주력으로 하는 미국 시장 진출이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매출 추정치가 연초만 해도 매출은 약 5에서 7%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감소를 예상했는데 뭐 이게 SM이 반영된 네이버 증권명 갔으면 이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내년치까지 나오는데 지금 매출과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 40배 정도 수준인데 PER 40배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과거에 하이브가 주가를 리레이팅했을 때는 평균 PER이 55배 수준이었거든요. 과거 상대적인 이익 체력과 지금 현재 뭐 BTS가 물론 BTS의 군대 간 부분 또한 지금 예를 들어 BTS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유닛으로 활동하는 게 3월 또 그 중순쯤에 또 신규 그러니까 미니 앨범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BTS의 공백을 지금 르세라핌이랑 뉴진스가 너무나 잘 메꾸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이브가 주목하는 거는 2차 IP, 소위 말하는 팬 플랫폼, 디어유라는 팬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디어유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실적이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팬 플랫폼을 가장 잘하고 있는 이 하이브가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조금
할증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하이브 관련돼서는 엔터 업종에 원래는 저는 압도적으로 계속 JYP를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JYP는 이미 목표가를 거의 도달한, 제가 8만 원 목표가를 봤는데 지금 거의 8만 원에 육박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하이브는 지금 18만 원대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이시스 메디칼의 해외 수출 모멘텀, 그다음에 올해 중국 진출해서 중국에서 허가가 얻으면 하반기부터 중국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모품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소모품 매출은 당장 이제 상반기부터 나와서 매출과 이익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크레시스를 조금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 모두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업종과 미용기기 각각 하나씩 탑픽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엔터는 하이브, 미용기기는 제이시스 메디칼 꼽아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는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0원이고요. 아마 중국 관련된 게 이슈가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대 9,200원이 단기적으로 계속 외국인이 하루 빼고 지금 한 달 내내 매수했거든요. 그 매수한 평균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8% 정도 빠진 가격대입니다. 한 8,300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8,200원에서 8,300원 밑에서는 주가는 뭐 단기간에 계속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있으니까 8% 정도 조정 나온 가격대에서는 한 8,000원 초중반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7,200~300원을 깨지면, 그러니까 7,200~300원을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어서 좀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한 7,200원을 잡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꼽아주신 건가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가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매수가 8,000원 초중반에서 손절가는 7,2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들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장 좀 시장에 대응할 만한 실종 공략주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략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내일장 시초가의 수익을 안겨줄 업종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MLCC 관련 주들입니다. 최근 테슬라발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기도 했죠. 내일장 시초가 공략해볼 배경 대표님께 자세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업종으로 MLCC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MLCC 섹터 이 상승률 순위 목록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풍은 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도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난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 좀 소소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큰 돌풍은 언제쯤 불어일으키게 될까요? 네. MLCC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경우도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기사가 조금씩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로서 부각되고 있었던 적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MLCC라는 것이 어쨌든 최근 이슈가 됐었던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까지 최근에 메타버스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섹터와 산업 영역이 대부분 이제 전기전자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꼭 필요한 전자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도 하고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 바로 MLCC라는 MLCC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이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전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안정적인 전류 흐름에 꼭 필요한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MLCC 테마들이 만들어져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전기차 쪽에 MLCC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이제서야 조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가 MLCC 관련돼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몇몇 업종들이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테마 쪽에 자금이 들어갈 때 이 MLCC를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기 주가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MLCC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 MLCC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아보자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전장용 ML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마다 MLCC가 들어가게 되는데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 한 대에 통상 1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메리트가 뭐냐면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량 한 대당 이 MLCC가 최소 15,000개에서 2만 개까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높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 집약적으로 움직여지고 크기 자체를 계속해서 작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MLCC가 소비되는 개수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게다가 고온 고압에서도 이 MLCC가 제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까지 굉장히 비싸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서는 이 MLCC 시장이 2019년도에는 12조 규모였다가 이제 다가올 2025년도가 되면 약 18조에서 20조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MLCC가 어쨌든 앞으로 벌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종이나 성장성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LCC가 2차 전지처럼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야 MLCC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2, 3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MLCC가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MLCC가 어쨌든 가전제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AI 관련돼서 AI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는 다당면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간 MLCC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좀 공부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최근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섹터는 올라갔지만 또 어떤 쪽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모든 쪽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이 MLCC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MLCC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해는 MLCC 주요 수요처이죠. 스마트폰 부진으로
같이 좀 관련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대장주 삼성전기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인데 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 가격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매출 증대의 이 기대감 때문에 이 관련 MLCC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상대적으로 고가라서 이 고부가 가치로도 꼽히기도 하는데 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스마트폰 대비 이 전기차 시장의 MLCC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볼 때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뭐 주식 관점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전기차 업종 자체의 캐파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매출 자체가 전기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MLCC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성장하게 된다면 MLCC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대비 MLCC 이 향후 고부가 가치로 좀 전망이 조금 밝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 업종 내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과연 이 공략 업종 MLCC 관련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아바텍인데요.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아바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아바텍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최근 증권가에서도 성장세를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존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서 MLCC 공정 또 두 가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 증설 효과로 주가가 어느 정도로 조금 오를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바텍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이 LCD에 들어가는 시각 공정을 주로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LCD에서 이제 OLED로 많이 넘어오면서 사업 분야가 좀 더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MLCC 같은 경우도 성장성으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 회사에서 강하게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MLCC에도 당연히 초점을 맞춰 드리겠지만 지금 이 아바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LCD에서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OLED 사업의 OLED 쪽이 LCD가 아닌 OLED 쪽 같은 경우는 아예 LCD 사업 분야와는 캐파 자체가 볼륨이나 수익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바텍이라는 기업에서의 디스플레이 쪽 사업부도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예전에는 휴대폰에 OLED가 들어간다든지 뭐 작은 화면에 OLED가 많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는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조금 더 큰 화면에 OLED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는 OLED를 올해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북미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OLED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택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까지 확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텍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시각 공정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각 공정의 뛰어난 기술력에 따른 북미향 고객에 대한 매출 증대까지 이 매출 증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바텍이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었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MLCC입니다. 작년 8월에도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1위 업체에다가 이 MLCC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공급을 하고서 계약은 종료가 된 상태지만 이 MLCC 같은 경우도 기업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다시 한번 그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1위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뭐 MLCC 사업이 아바텍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실제로 경북의 공장 부지까지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MLCC 생산량을 늘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을 크게 보자면 디스플레이 식각 공정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MLCC를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 MLCC 올해에는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뭐 매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MLCC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뭐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사업부만큼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MLCC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시장을 주도할 시초가, 공략 종목과 공략 업종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현재 동시 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9%대로 상승 중이고요. 2,464선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종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조금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12시를 목전에 앞두고 고점을 한번 터치한 모습입니다. 현재도 좀 경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0.09% 강보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외인은 2,621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고요. 기관은 611억 원대 물량을 출해 중입니다. 개인도 동반 매도 우입니다. 2,167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마감 예상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약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3.47% 급등 중에 있고요. 현재 삼성 SDI까지도 79만 2천 원 선 체결되면서 전장 대비 1.4%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들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1.6%대로 상승한 73만 8천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네이버, 기아는 모두 약세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네이버 1%대 낙폭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04%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81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현재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서 고점을 한번 터치한 모습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장 막판 0.04% 하락 전환하면서 816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1,592억 원, 외국인은 909억 원대 물량을 출하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2,5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 마감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HLB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급등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72%대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5.07% 하락 중에 있고요. LNF와 에코프로 모두가 4에서 6%대 하락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들의 흐름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거의 2% 가까운 하락폭 속에 46,000원으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오늘 SM 14% 급등 중에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12% 급등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현재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 또 코스닥은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시장이 강해요. 역시 강한 건 확실한데 개인들은 그렇게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하락 종목수가 1,053개.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상황으로 됐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847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서도 시장이 이제 체감이 안 좋을 때 하락 종목수가 800개가 늘어나면 700개 이상 늘어나면 대부분 체감들이 떨어집니다. 1,000개 이상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아주 박살이 나고 아작이 나서 개인들의 계좌가 그냥 하루 만에 5%, 10%씩 빠지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아마 그렇게 안 깨질 거예요. 물론 지금 상승장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거기다가 지금 수소차도 움직이고 전기차도 움직입니다. 이쪽에 있는 전기차 부품 소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들과 걔네들만 가느냐? 아니요, 다른 애들도 가요. 지금 요소수 관련주, 리튬 관련주, 뭐 리튬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 아예 그냥 리튬, 자원 광물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비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MLCC,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강하게 움직였고, 있고 정유주, 그다음에 니켈,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 2차 전지 아까 얘기했고, 뭐 등등해서 지금 다른 섹터들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을 어쨌든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급등주 검색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코이즈가 없어요.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죠.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KBG가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레몬도 없고요. KG 케미칼도 없어요. 어반 리튬 이것도 없고요. 26% 급등에 있는 금양 이것도 없습니다. 풍상홀딩스 이것도 없을 거고요. STX 당연히 이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잘 보면 올해 1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 컨트롤스를 보면 요거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이게 2월 27일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주식 같지도 않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돼요? 표 올라가더니 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갖고 올라왔는데 바닥 대비 몇 프로 올라가면 26%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가요. 계속 쭉쭉쭉쭉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1월 달서부터 시작됐어요. 1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주식 같지도 않았던 애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급등하고 몇백 프로 올라가고 그게 솔트록스 셀바스 AI가 됐고 그리고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그래서 막 급등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꽤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안 움직이는 애들 늦지 않았습니다. 걔네들도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어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상승장 같다. 진짜 상승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진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A급 상승장 말고 B급 상승장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급 상승장이 있고요. 이건 진짜 상승장. A급 상승장은 지수가 3,000 넘어가고 4,000 가고 뭐 이런 상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보면 다 좋아요, 지금. 자,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도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돌려보시면 되고 중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다 좋습니다. 나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뉴스를 보면은 뭐 경제 망한다 얘기나 붙어갖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종목들이 다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B급 상승장은 됩니다. B급 상승장. 이게 뭐가 왜 A급 상승장이랑 B급 상승장이 뭐가 틀린지는 이번 주 11일 날 토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강연회 1시에 있는데 이때 오면은 더 자세하게 아예 그냥 차트로 몇 년도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며 지금은 왜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그걸 들어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가는 것만 간다? 안 그래요. 이게 차별화가 나온 이후에서는 순환 매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도 상황을 대비해보면 똑같아요. 흐름들이.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장이 먼저 나온 이후에서 순환 매장이 나올 때까지 지금 개인들이 지금 체감이 떨어질 텐데 근데 지금은 B급 상승장이 맞아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 된 거고 장도 좋아요. 좋은 거고 또 조만간에 2,500 돌파 시도 나오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에 돌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다음 주 돌파하면은 이번 주 강연회에서 2,500 뭐 돌파해도 되고 안 돌파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 언제가 돌파하겠죠. 근데 2,500 돌파가 되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번 주 강연회 3월 11일 토요일 날입니다. 311 토요일 날 1시에 좋네요. 3월 11일 1시 3111 3월 11일 트리플 1이 모이는 그날 1시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왜 상승장이며 왜 돈 벌어야 되는 장인지, 이제 돈 벌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주춤주춤거려서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빠질까 아마 겁낼 텐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작년도서부터 하락장이다, 위험하다, 작년 1월달서부터 맨날 노래를 냈는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올 1월달서부터는 장이 좋아졌다. 이건 확신이고요. 작년에 10월달, 11월, 12월달 장이 좋아질 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1월 4일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장이 좋아졌다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충 그냥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상승장은 아니에요. B급 상승장. 궁금하면 강연에 열심히 들어오시면 되고 이따 소통방송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 다 했잖아요. B급 상승장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자, 시장 점수 보기 전에, 자, 오늘 종목.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슈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자, 국내 배터리 3사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확대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 최근에 계속 그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 이슈부터 해서 전고체 배터리 투자 얘기부터 해갖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잘 움직이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어쨌든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뭐 호재도 있고 근데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계속 갈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전고점 돌파하고 뚫고 가는 겁니다. 수급도 좋고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고점도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LG화학도 그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먹어 들어갔는데 그래도 LG화학이 2차 전지 그래도 그 느낌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돌파할 것 같고 삼성 SDI도 뭐 신고점 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서 이것도 계속 있어서 돌파를 이미 했고 여기 신고점 여기 이전에 있던 이것도 돌파 수급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개인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열심히 팔고 있고 그래서 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안 빠지겠죠. 자,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것도 갑니다. 정유화학이지만 2차 전지 섹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K 세계 전기차 침투율 확대, EV 확대에 따른 SK온 자회사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뭐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적 매종세에 말씀드렸던 어제도 얘기했던 이지케어텍인데요. 눌리는 것뿐이지 이게 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장이 상승장인데 이게 죽겠어요? 또 올라가겠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5점이고요. 매수 포인트 85점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85점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2차 전진에 더욱더 견조한 흐름 나타내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살펴주셨고요. 전문가님의 특징주인 이지 케어텍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수 전문가의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 도움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민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경제지표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관망세로 혼조 마감한 뉴욕 증시, 여기에 반응한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 마감했는데요.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주식을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